엄마 잘 계셔? 일단은 지금 오늘 이제 수업을 맡게 된 선생님 이름은 전진혜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이 과학 토론대회 지금 우리 과학회는 2014년도부터 계속 했는데 선생님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전국에서 탑이야. 그건 내가 보장해. 근데 이 올해 대회가 바뀌었어. 대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1인 1팀이 아니고 2인 1팀으로 바뀌었어. 근데 이제 이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할지 학교가 아직 공지문이 안 나왔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2인 1팀으로 아예 그냥 팀을 짜서 서울시에 한 팀을 내보내는 형태로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교 내에서 대회를 갖다가 치를 때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끝나고 이제 학교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어지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아는 그 부분이 없잖아 지금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4월 17일이 주제 발표인데 그때 뭐가 있냐면 중간고사가 있어. 그래서 2학년들, 3학년들은 중간고사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대회에 참여하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인 1조 팀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지금 학교에서 해석할지가 일단 관건이고 여기는 이거는 서울시 과학 전시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3월 달에 예선 주제를 통해서 너네들이 미리 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긴장을 좀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엄마한테 그 학교에서 진행되어지는 알림이 있잖아. 이 알림이. 그걸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려줘. 어머님들 중에 그 이 알림이를 이게 그 알림창을 갖다가 이렇게 꺼놓으셔가지고 그 잘 못 받아보시는 분들도 계셔. 이 알림이는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려주고 학교에서 본인들이 만약에 지금 공지가 없으면 예를 들면 역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앙현관에 붙여.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중앙현관에 가서 확인해야 돼. 확인을 못하면 대회를 참여할 수가 없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과학대회들이 많아졌고 이제 과학대회가 중요해진 터라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참여자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올해 경쟁률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이유가 너희들도 이제 뉴스 봐서 알겠지만 이제 영재 학교에서 대학교 입시에 수학 KMO, 고등 KMO, 그 다음에 물올, 화올 그 올림피아드에 대한 수상 기록 여부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영재고에서 나중에 대학을 갈 때 그런 수상 기록이 하나라도 있으면 유리한 거야. 근데 문제는 영재고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영재성 입증 자료로 대학부설 영재원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회. 그래서 대회 수상 기록에 대한 이 부분들도 중등부에서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고 너네들은 2025년까지는 이게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이 명령 체계가 과기원에서 대통령실 직속으로 지금 내려가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네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상 기록에 대한 이 부분들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돼. 그래서 3월 달에 상반기 때 가장 큰 대회가 발명대회보다도 이 과학 페어 대회이기 때문에 교내상이든 교회상이든 꼭 너네들이 하나씩은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서 2인 1조라서 내가 상을 받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들의 학교는 아까 단대부분도 여기 계속 있었잖아. 6명도 있고 그 학교들은 내가 알기로는 적어도 6명 그러니까 3팀 그리고 20%가 수상 비율에 들어가. 오히려 내가 학교에서 만약에 이 참여하는 인원이 없잖아. 그럼 내가 유리한 거야. 이해되지?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가 오늘 온 학교들을 보니까 난이도가 고만고만한 학교들이야. 그나마 조금 센 학교가 단대부중인데 단대부중은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오늘 샘플본을 줄 거거든. 여기 이 자료에 맨 뒤에를 보면 선생님이 그 토론개요서 하나를 넣어놨어. 이 2022학년도 탐구토론대회 개요서 수상작품인데 이게 단대부중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그 뒤에다가 난이도 있는 거를 좀 집어넣기 위해서 선생님 고등학교 작년 서울시 본선에 올라갔던 장품을 갖다 넣어놨어.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좀 여기서 너희들 좀 봤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두 개 다 서울시까지 올라간 작품들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맥락만 이렇게 좀 잡아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지금 1학년들 빼놓고 오늘 그 과학 페어, 과학 토론대회 수업이 처음인 사람. 이런 수업이. 세 사람? 오케이. 네 사람? 준영 처음이요?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수업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갖다가 좀 해줄게. 여기 있는 이 부분의 기록서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지금 요강을 갖다가 주고 밑작업을 줬는데 오늘 그 선생님이 원래 주어야 되는 페이퍼 한 장이 있어. 그 페이퍼가 가장 중요해. 이거는 다른 학원에서도 흉내를 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할 때 본인이 쓰기 쉽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원페이퍼가 가장 중요해. 근데 이걸 먼저 주면 수업을 들을 때 좀 힘들더라고. 나랑 수업을 해본 사람은 그 원페이퍼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아마 알 거야. 근데 수업을 안 들어본 사람들은 그 원페이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금 뭔지 몰라서 좀 헷갈릴 텐데, 원페이퍼 내용 기억하나? 서론, 본론, 결론? 서론에 뭐 들어가야 되지? 응? 어떤 거 들어가야 돼? 정의랑. 또 이거. 자, 은진아, 결론에 뭐 들어가야 되냐? 왜 이렇게 얼굴이 시뻘게 져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틀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두 다 통용이 되고, 여태까지 지금 이제 서울시 전국대회까지 다 이제 수상 부분에서 적용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틀은 검증이 됐다. 근데 선생님이 틀을 안 바꾸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제 그 글쓰기를 갖다가 할 때 이 틀에 대한 부분이 이게 제일 자연스럽더라고. 선생님이 올해 그 앞에 12월달, 1월달, 2월달 이렇게 해서 지도했던 친구들은 그 틀을 갖다 조금씩 바꿔줬어. 근데 그 틀을 바꾸는 거는 어느 정도 단계가 돼야 바꾸는 거지, 그냥 첫 번에 수업을 갖다가 들어와서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 틀을 갖다 바꿔주게 되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그래서 보통 두 번이나 세 번째 수업 가게 되면 그때 바꿔줄 거야. 자,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대치동에서 학원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갖다가 진행할 때 과학 페어를 잘하는 학원들이 딱 두 군데가 있어. 그게 어디냐면 저쪽이 그 보람학원이라는 과학학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내가 하고 있는 여기. 근데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가르쳐 주셔. 근데 그 학원과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 뭐가 있냐면 주장의 위치가 달라. 보통 여기서 지금 쓸 때 논술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주장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맨 앞에다가 놓는 경우들이 많잖아. 근데 주장을 맨 앞에다 놓으면 쉽게 말하면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러면 남자는 남자의 생각만 하고 여자애는 여자의 생각만 해.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서로에 대한 생각이 그게 정리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장이 맨 앞에 들어가게 되면 이 머리에 이 가야 되는 방향성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더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주장을 선생님은 어디다 집어넣냐면 맨 뒤에다 집어넣어. 결론 부분에다가. 요약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여태까지 선생님이 나랑 같이 했던 제자들의 실적을 만들어준 케이스야. 여기 작년에 이렇게 해서 결과들을 갖다 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틀을 갖다가 선생님이 바꾸는 거는 나 스스로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 있어. 왜냐면 선생님이 분석해서 만든 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오늘,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연습을 하는데, 오늘 선생님이 가볍게 이 틀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해주면서 여기서 틀을 이제 우리가 2인 1조잖아. 그래서 두 명이서 할 때 어떻게 쓰는지 그 내용을 갖다가 알려줄게. 그래서 두 명이서 쓸 때는 1인 팀으로 구성할 때 하고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일단 나한테 배운 놈들이 일단은 리더여야 돼. 상대방한테 주도권을 뺏기면 나한테 오늘 수업 듣고 가는 의미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나한테 배운 사람이 그 옆에 같이 하는 친구를 리드할 수 있어야 돼. 리드를 못하면 오늘 배운 틀을 못 써먹는다. 그 친구 의견에 대한 부분이 다반사로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 배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서론. 자,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글을 갖다가 써내려가는 첫 번이기 때문에, 자, 항상 이게 첫인상이야. 자, 근데 첫인상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내가 잘 적지 못하면 사실 여기는 이 부분의 결론까지 가는 게 매우 힘들어. 자,
여기 이 첫인상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적을 때 제일 깔끔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를 갖다 먼저 알려줄게. 실수를 먼저 알려주는 이유는 내용 들어가기 전에 다잡게 하기 위해서야. 자, 여기 이 페이퍼에다가 이렇게 주어지면 내가 내용을 갖다가 적을 때 여기 순서대로 적을 거 아니야. 순서를 적을 때 우리가 여기서 그 순서의 작성 양식은 여기서 항상 노멀 숫자, 그러니까 여기서 서론이 들어가게 되면 노멀 숫자에 서론이 들어가겠지. 노멀 숫자 들어가는 거는 1, 2, 3밖에 없어. 서론, 본론, 결론까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야 될 숫자가 우리는 1이라고 해도 되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 가가 들어가. 가가 숫자보다 그레이드가 높다. 여기서 그 순서에 대한 걸 매길 때. 그래서 가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서 소제목, 그 다음에 이 소제목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들어갈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1이나 또는 다른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또는 여기서 이게 동그라미 원문자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세부 내용으로 잡고 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개요소를 갖다가 쓸 때 한 가지 자기가 너무 이렇게 긴장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글만 적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세부 내용을 갖다가 적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첫인상이기 때문에 가독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 근데 이 가독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읽기 편하게 쓰는 거라서 이거를 표나 또는 그래프나 이런 걸로 어떤 자료에 대한 비교를 활용하는 것 또한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좋아. 자, 그리고 이 글씨를 갖다가 쓸 때 글씨를 자기가 못 쓰면 이렇게 막 구부려 쓰지 말고 글씨를 갖다가 고딕체로 이렇게 써. 이렇게. 왜 그러면 글씨가 여기서 가독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지. 너네가 만약에 선생님이면 학교에서 50명에서 60명이 이걸 갖다 작성해서 제출을 하잖아. 근데 너네는 그걸 못 느끼는데 이걸 평가하는 선생님은 귀찮아. 그러면 내가 글씨 잘 못 쓴 내용을 갖다가 보겠어? 안 본단 말이지. 일단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갖다가 먼저 선호하고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글씨를 갖다가 못 쓰게 되면 반드시 고딕체로 우리가 써줄 거야. 자, 그리고 여학생들은 이런 경우가 없는데 남학생들은 이걸 갖다가 쓸 때 자, 이렇게 순서를 갖다 매기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거는 맞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본인이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니겠지만 여기서 쓰다가 이렇게 잘 썼어. 근데 1이 여기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럼 글씨를 갖다가 쓰다가 이렇게 내용 쓰고 여기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내용이 여기에 남아. 여백이 돼, 여백.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학교들을 갖다가 보니까 여기 있는 학교들은 이 개요서를 갖다가 쓸 때 개조식이라는 명칭을 갖다가 쓰질 않는다. 개조식은 말 그대로 진짜 개조식이야. 왜 그러냐면 이 개조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쓰면 여기서 소제목은 이렇게 해야 되는 활용, 세부 내용은 이렇게 했음 이렇게 짧게 떨어지는데 이 개조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약식이긴 한데 요약식을 쓰면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요약식으로 썼을 때도 짧은 문장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를 갖다 해야 되고 짧은 문장은 여기서 우리가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네 줄 넘어가게 되면 네 줄은 어떻게 되냐 얘는 오케이 얘는 오케이 얘 좋아 근데 이게 네 줄이 되잖아 네 줄은 3문형이야 이 네 줄은 3문형이기 때문에 사실 X라고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기는 좀 힘들고 세모 근데 이게 통과되어진 학교는 여기 대치동의 중동중학교밖에 없어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들 3문형에 대한 이 부분이 만약에 자기가 3문형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측정하기가 좀 불가능하면
무조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 줄에서 두 줄로 우리가 끊어지게끔 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서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첫인상의 서론을 갖다가 본론처럼 적는 거를 선생님은 추천을 해요. 아까 여기서 서론이 들어가면 어떤 주제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제에서 주제의 정의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가에는 주제의 정의 또는 주제의 또 뜻. 근데 보통 여기들 이 부분에서 주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선생님 주제를 갖다가 내가 내용을 적으려고 했더니 해당되어지는 그 관련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주제 자체는 관련에 대한 이 부분을 주제로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튀르키예 나왔잖아, 그치? 튀르키예 지진이 있었는데, 자,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터키 지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갖다 적어보래. 그 정의를 어떻게 적어야 돼? 그 터키를 갖다 정의를 써? 터키 위치? 어떻게 적어야 될까? 이거 터키에 대한 이 부분의 정의, 뜻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 터키 지진이 우리가 사건의 주제인데 언제 일어난 지진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그걸 배경에다 넣으면 되고 지금 딱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터키 지진이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쉬운 게 답이야. 지진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들어가야 돼. 근데 너네 지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 그 과학에서 배울 때 지진에 대한 부분에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 직권의 일단은 이 제목이 뭐야? 직권의 변화잖아. 직권의 변화. 근데 직권의 변화에 오투 교재는 안 나오는데 하이텍 교재에 나오는 게 있어. 경계. 발사형 경계, 수렴형 경계, 충돌형 경계, 섭입형 경계. 그치? 그럼 그 경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 왜?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주제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때 그 부분에서 이 지진이 발생하게 되어질 때 지진에 대한 정의도 들어가게 되지만, 자, 우리가 뭐가 들어야 되냐면 단층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짤막짤막하게라도 우리가 주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관련 주제라고 하는 거야. 관련 주제. 근데 이 관련 주제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내가 써먹을 거.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관련 주제지. 전혀 생뚱맞은 이 주제가 아니라 여기 진짜 내가 여기서 필요로 하는 이 관련 주제의 뜻을 갖다가 여기다 적어놓으면 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주제의 정의를 갖다가 우리가 적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뭐냐? 바로 배경이야. 자, 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자, 배경 우리가 나누게 되면 우리 여기서 이 관련되어진 주제들의 배경을 우리가 뭘로 적을 수 있느냐? 자, 그 부분에 대한 건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문제가 된 배경. 어떤 주제든지 간에 문제가 일단 주어질까? 문제가 된 배경.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주제가 들었을 때 인공지능이나 드론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우리가 발달되어진 배경. 이 제목은 바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배경.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다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 주제에 대한 세 가지 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배경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해도 돼요. 아까 지진이 언제 발생했는가가 있는데 지진이 왜 발생했는가가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어진 이 배경. 그리고 여기서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어. 지진이 발생해서 5만 명 가까이가 죽었는데 그 5만 명이 죽은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애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터키 내부에서 지금 거의 반란 수준이지. 왜 그랬을까?
바로 지진세 때문이야. 그 나라는 세금을 지진세를 내. 우리가 여기서 우리 햄버거 먹을 때 뭐 내지? 햄버거 먹을 때 우리 뭐 내지? 우리 세금 내잖아. 햄버거 먹을 때. 나 같은 사람이 될까봐. 왜 그런 눈으로 봐? 아니 세금을. 내가 햄버거 먹으려면 내가 세금 내야 돼. 거기다가 지방세 이런 거 말고. 뭘 해야 될까? 부가세? 아니 부가세 말고. 그거 처음 들어보는 거구나. 이거 미국에서는 이미 거기다가 돈을 넣어서 햄버거 가격을 올렸어. 햄버거 못 먹도록. 사람들이 살찔까봐 그거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가지고 거기다 세금을 매겨버렸어. 우리나라 이제 그게 곧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 햄버거 가격이 올라갈 거야. 지금 햄버거 엄청 싸지? 햄버거 싼 거야 얘들아. 미국에서 햄버거 먹으려면 보통 25,000원 이렇게 줘야 돼. 우리나라 수제버거 빼놓고는 다 햄버거 그래도 3,000~4,000원 이렇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이제 부유세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근데 그 배경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거기다 쓰면 안 되고, 이 반드시 선생님이 여기 서론 파트에서 여기까지는 기본이라고 부르는 기본기. 이거 작성을 할 때 기본기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어느 누가 써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첫인상을 결정한다 했잖아. 반드시 리뷰가 들어가야 돼. 근데 그 리뷰에 대한 이 제목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다냐면 바로 사회적인 반응으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한다. 사회적인 반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갖다 할 때 그냥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반응했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개인이 한 반응도 있고, 그 다음에 단체가 한 반응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한 반응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가 한 반응도 있어. 이 세 개 다 써도 괜찮아. 왜? 이 내용은 출처 근거가 명확하면 단체든 국가든 해외든 간에 그 내용들을 갖다가 한 줄 또는 두 줄씩 의뢰해서 해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뭘로 정리해도 상관이 없냐면 표로 정리해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단체의 반응, 국가의 반응, 해외의 반응은 반드시 뭐가 정리가 돼야 되냐? 출처가 들어가야 돼. 출처 근거에 대한 부분이 뭘로 제시가 돼야 된다? 나중에 계열서 샘플을 거기다가 보면 알겠지만 주석으로 꼭 들어가야 돼요. 주석. 주석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이 부분의 하단에 밑에다가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출처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출처 들어가게 돼서 적는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 거야. 주석이 꼭 들어가줘야 돼. 이제는 팀제로 들어가게 되면 난이도 있는 부분보다 이 글쓰기에 대한 수준이 실제 학교 대표를 갖다가 결정함에 따라서 이 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꼭 적어줄 것. 근데 서론 파트에서는 정의를 갖다가 적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회적 반응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출처를 적을 수 있는 유일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내용적인 것들에 대해서 적어놓으면 서론은 가볍게 한 페이지를 갖다가 넘길 수가 있어. 이거 정리할 때 여기서 이 서론 파트에 대한 정리는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하는 기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의, 그 다음에 배경, 그 다음에 사회적인 반응. 딱 세 가지 포인트,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거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질문 없나? 서울에 질문 없어? 없어? 예전에 질문 없어? 도윤, 너는 머릿속에서 정리해라. 무조건 외워야 된다. 자지마. 네, 저
머리가 점점 옆으로 솟구치고 있어. 잘 안 돼. 졸리지 않아?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지? 이제 30분 지났습니다. 파이팅. 이제 학년이 높아져가지고 자면 꼬집을 거야. 그래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라서 접촉을 안 했지만 언제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접촉을 할 거야. 네. 다른 거 질문 없어? 없어? 준영이 질문 없어? 근데 작년에 했다고 이제 기억나요? 올해는 근데 만만치 않을 거야. 올해 2학년들이 너무 잘해. 아 진짜 잘해. 그냥 왜냐면 작년에 너같이 쓰는 애들이 10명이 수업 들으면 10명이 다야. 올해 1학년. 아 진짜로. 1학년 애들 왜 이렇게 글 잘 쓰냐. 깜짝 놀랐어. 천천히 써. 궁금한 거 뭐 있어? 응? 네. 아니 수업부터 해. 진짜로. 다 썼어? 이거 사진 선생님 밴드에 찍어서 올려줄 거니까 나중에 영상이랑 저렇게 다 찍어서 올라가거든? 다시 한번 복습해? 응? 복습하란 말이야. 선생님. 네. 그 학년별로 수상자를 뽑는. 네? 학년별로 수상자를 뽑는 거였나요? 원래 학년별로 팀이었는데 역설적으로 작년에 6명 뽑았잖아. 네. 그치?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1학년 한 팀, 2학년 한 팀, 3학년 한 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역설적으로 다른 학교보다도 참여 인원수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것 같아. 그러면 팀으로 2팀, 이렇게 뽑을 수 있어. 그러면 1학년에 수상자가 4명이 되는 거야. 2학년도 4명, 3학년도 4명. 더 유리해진 거지. 6팀이라고 하는 단대부전 같은 경우는 얘들은 6명 뽑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단대부전 인원이 적어서 14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게 되면 한 팀씩 뽑을 수밖에 없어요. 학년 비례해서 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 비례해서. 단대부전하고 역삼중은 인원수가 3배 차이가 나거든. 140명하고 350명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정의 자, 뜻이 들어가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에는 배경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가 된 배경 그 다음에 발달된 배경 그 다음에 나타난 배경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대부분들은 여기 이 부분은 얘가 100% 들어가고 얘는 세모, 얘는 세모. 근데 이제 쓰는 게 조금 더 익숙해진 친구들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다 집어넣더라고.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하다고 했던 나는 아까 사회적 배경. 아까 표로 정리를 갖다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개인 또는 단체의 사회적 반응에서 개인 단체의 반응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국가 세 번째는 우리가 해외의 반응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여기서 선택해도 되는데 이 개인 단체의 반응은 너희들이 꼭 적었으면 좋겠어. 얘는 이 부분은 국가의 반응도 여기서 우리가 적는데 얘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나 2개 정도. 자,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될 게 바로 뭐냐? 출처. 출처가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갑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서론 파트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가 되면 끝나. 얘네들은 이 부분에서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너네들은 다 똑똑해. 너네들은 다 잘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갖다 주는 건 너네들한테 뭘 갖다 주는 거냐면 너네 뷔페 가면 뷔페에서 우리가 그 음식 담잖아. 담을 때는 뭘 줘? 그릇 쟁반 주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 비워서 주잖아.
이 그릇이 여기 있는 이 틀이야, 틀. 그리고 너네가 여기다 담는 거야, 내용만.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일곱 요연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깔끔하게 다 될 수가 있어. 자, 이제 두 번째. 자, 본론인데, 이 본론은 우리가 적을 때 선생님이 여기서 첫 번에 항상 이렇게 적으라 해.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제에 대한 문제 분석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장단점을 갖다가 이렇게 적으려고도 하는데, 자, 이 주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해줄게. 여기서 선생님이 쓰는 이 틀에 대한 부분에서 이 장단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일단 그 주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야. 그리고 우리가 이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할 때 꼭 까먹지 말아야 될 거는, 분석의 근거는 글씨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반드시 숫자 데이터가 있어야 돼. 숫자의 근거. 그래서 숫자의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갖다가 해야 돼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비교할 때 바로 표나, 자, 그 다음에 또는 명확하게 그래프를 수비로 여기서 제작해서 그려야 돼. 그리고 이 표나 그래프를 갖다 적고서 그냥 여기서 우리가 쓰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한 다음에 표 또는 그래프라고 있는 명령을 갖다가 하고 나서 여기다가 제목을 갖다가 또는 설명을 갖다가 반드시 써줄 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는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 왔는지 또한 출처를 갖다가 반드시 밝혀줄 거. 얘는 이 부분만 까먹지 않으면 이 본론에서 얘는 예전에는 이거 신경 안 썼는데 지금 이거 신경 써줘야 돼. 이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주제의 장단점을 갖다가 할 때 아까 튀르키예 그 지진에 대한 부분들은 장점이 있을까 없을까? 지진의 장점. 장점 있을까 없을까? 미세먼지 장점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없을 수도 있지. 저번에 지진 장점을 갖다 쓰라고 했더니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인구 정리가 된 걸 장점으로 보는 친구도 있더라. 근데 엄연하게 이야기하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바로 먹거리하고 인구의 정리 때문에 일어나. 전쟁은 그냥 전쟁이 날아가는 게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튀르키예 지진에 대한 장점을 보면 장점이 먼저가 아니라 단점이 먼저인 거야. 왜? 튀르키예 단점이 지진에 대한 부분에 대비를 안 했잖아. 그러므로 인해서 지진에 대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내진 설계가 들어간 건물들이 많아질 거고 준비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지진이 발생해도 어떻게 되겠어? 안전한 나라가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 지진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제 육지 통신이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진에 대한 그 점검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 지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걸 갖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이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기술이 발달을 하니?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주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다. 그게 육지 통신이야. 수중 통신에서 이제 우주 공간에 있는 그 이 대기권 안에 광역대에 이 위성들에 따라서 어디서든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적인 걸 계산하도록 기술력이 더 좋아진 거야. 그럼 그런 것들은 장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만 생각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순서를 갖다 정해. 장점에서 단점을 갖다가 내가 여기서 부각시킬 건지, 아니면 단점에서 장점을 갖다가 끄집어낼 건지, 이 순서를 갖다가 정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장단점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안 해줬었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작년에 주제에 대한 부분들 연습시킬 때
일단 코로나 때문에 그 주제가 이제 뻔하게 코로나가 나오면 코로나의 장점 단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근거만 썼었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주제가 나오게 되면 거기 있는 그 부분에서 이 순서를 반드시 결정해서 너희들이 아마 찾아내야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 장점 단점이 나오게 되면 단점 때문에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자, 단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그 다음에 노력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것과, 자, 그 다음에 그 현실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진행한 것에 대해 점검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드시 이걸 갖다가 거기다 꼭 써줘야 돼. 이게 너희들이 그 앞에서 했던 다른 것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다. 보통 첫인상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게끔 되어지면 본론이 약할 수밖에 없어. 근데 본론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라서 본론의 대부분들은 치중 안 해요. 그래서 본론에 있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매번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들도 친구들이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들이 만날 거 아니야. 같은 과학생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우서 맨날 보면 뻔해. 다 똑같아. 야, 그럼 어딜 보냐? 어딜 가 어딜 보기는 맨 첫 장을 보지. 그게 어디야? 야, 그래도 서로 다 쓰면 어떻게 봐거든? 뻔해. 다도 우리 이거 쓰는 거 이유가 뭔데? 이거 대안점 애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어떻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 보는 거기 때문에 본론에서 다른 거 안 봐. 대안점만 봐. 왜? 이게 내용이 다 똑같다는 거야. 이게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똑같대. 주제가 어쩌면 그렇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주제가 똑같아서 쓰는 거 자료 찾는 거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자료 찾은 거 다 똑같아. 대안점도 그런 게 어떻게 돼? 비슷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신박하게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거, 이게 꼭 들어가야 돼.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쓰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100명이면 100명 다 똑같을 수 있어. 근데 100명 중에 딱 한 명이 다르게 쓰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래야 돼. 그리고 본론에서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자, 이 제목이 중요해. 창의적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성 이게 원래 들어가야 되는 이 부분의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쓰다가 보니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안 적고 뭐만 적냐 대안점만 적어. 근데 너네들은 여기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부탁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을 갖다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야. 그러면 여기다 이 대안점 적을 때 앞에다가 뭘 갖다 붙여주냐면 수식어를 붙여줘. 아까 지진이잖아. 지진 막을 수 있어? 지진 막을 수 있어? 그 천재지변을 어떻게 막아? 그치? 지진 못 막으면 우리가 벌써 대안점 낼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면 대안점 할 때다가 우리가 뭘 해야 돼? 지진에 대해 인류의 지속성을 유지시켜줄 대안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고 나서 그냥 적지 말고 원래 뭐 해야 돼? 밑줄 그어줘야지. 이게.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오도록 띄워주란 말이야. 왜 너네가 여기서 그 선거장 가면, 국회의원들 선거하면 그 도로에 가면서 이렇게 춤추고 그러잖아. 근데 왜 그러겠어? 그래, 튀려고. 국회의원들 나가서 여기서 춤도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춤추잖아. 보라색 옷 입고, 파란색 옷 입고, 막 빨간색 옷 입고, 왜 그러겠냐고. 튀려고 그러는 거거든. 야, 근데 종이에다가 튀어주는 걸 못한단 말이야? 할 수 있지? 안 했다가는. 알지? 얼굴에다가 파란색, 빨간색으로. 안 돼. 튀어줘야 돼. 그래서 이걸 할 때, 학교에서 이제 그 2인 1조기 때문에 색깔펜을 쓰게 해줄 수도 있어.
근데 너무 난잡한 색깔은 오히려 역효과라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무슨 색만 쓰느냐? 형광색 한 가지 종류하고 그다음에 빨간색, 파란색 볼펜만 쓴다. 그리고 글씨를 절대 볼펜으로 적지 말 거. 알았니?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붉은 글씨체. 그리고 밑줄 하나. 그게 제일 쌈박해. 근데 이게 쓸 때 수기로 쓰는 경우에는 내가 색깔을 갖다가 그 위에다 덮을 수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좀 알아두면 좋겠어. 자, 대안점을 갖다 적어. 그럼 대안점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이거는 뭐 다른 거 전산이나 1, 2, 3, 4 이게 있는데 이거를 좀 다르게 또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지. 뭐? 일단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일반적인 대안점.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다 적으면 나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적을 거야. 기술적 창의적 대안점. 자, 한 예로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여기서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서비스로 간단하게 설명할게.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갖다 하기 위한 대안점으로 찾으면 너네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니? 일반적인 것. 그치. 일반적인 대안점 내진 설계. 또 지진 시스템. 오케이. 지진 대비 시스템이지. 근데 또 하나 있지. 내진 설계는 내진 설계만 있는 게 아니지. 재진, 면진 다 있어. 이거 따로따로요. 내지는 이게 콘크리트만 강하게 만든 거. 그 다음에 재진은 뭐냐면 이 건물에다가 일본 가면 이게 Y자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이렇게 붙여놓은 거. 그래서 이 건물 흔들리는 거 잡아주는 거. 이게 재진이야. 면진은 그 바닥에 스프링.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건물이 약하다는 얘기야. 우리 7.0 오면 서울 시내에 있는 20% 빼고 나머지 80%는 다 무너져. 알았니? 서울시 전체에 80년대 이후로 내진 설계되어진 건물은 20%밖에 없어. 정확하게 23%야. 그럼 나머지 도시는 어떻게 되겠어? 폭삭이야. 부산? 부산은 너네 거기 터가 모래터인 거 알고 있지? 모래터야, 모래터. 해운대. 모래 위에다 지은 집들이잖아. 해운대는 거기 만들어진 땅이야. 우리가 갖다 부어가지고 만든 땅. 원래 있던 땅이 아니고. 우리 서울은 바위. 서울하고 부산하고 달라. 백두산 터지게 되면 6.7의 지진이 어디까지가? 제주도까지. 선생님, 6.7.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일 적다라고 하는 게 6.7이에요. 근데 제주도 어떻게 가냐고 물이 있는데, 야, 밑에 있는 대륙봉이 연결돼 있잖아. 그걸 간다고. 내진 설계 안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내진 설계, 재진 설계, 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7.3 지진이라도 진도 규모로는 14가지 중에서 2나 3밖에 안 돼. 근데 IT라는 나라는 7.3의 지진이었는데 그 피해 규모인 진도가 14가 맥스인데 12야. 전체 국가 붕괴가 됐어. 딱 나왔는데 뭐야? 지평선이 보이네. 건물이 없고 다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일반적인 대안점, 그 기술적인 대안점은 뭐냐? 이 기술적인 대안점은 일단 너네가 나중에 그 고등학교 물리나 이런 것들 배우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금속에 대한 연결이 나와. 연결. 그래서 제일 좋은 연결이 제일 좋은 금속 중에 하나가 텅스텐인데, 자, 이게 그 파동에서 보면 서로 파동과 파동이 부딪혀가지고 없어지는 게 있지. 그게 우리 뭐지? 두 글자로? 그렇지. 간섭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이용한 상세 간섭을 이용한 뭘 만든 거?
이런 인공 암염제를 갖다가 만드는 게 창의적인 대안점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지진할 때 트리플 때문에 이건 마지막에 할 건데 인공 암염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갖다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해줄게요. 이거는 당연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창의적 대안점을 갖다가 짜내는 게 목적이야. 선생님이 이 인공 암염제 말고도 몇 가지 그 창의적 대안점을 갖다 좀 고민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수업에서 얘기해줄게요. 오늘은 이거 형태적인 거다 일단 잡아주는 거니까. 자, 본론 어떻게 쓰는지 이해됐어? 본론은 생각보다 어때요? 내용이 서론보다 얘는 벌써 세 가지 또 내용 들어가는 게 많잖아. 근데 본론은 두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이게 내용적인 게 오히려 더 조금 쉬울 수 있어. 우리 친구 이름 뭐니? 지섭이? 너 어떻게 여기 꺼졌어, 지섭아? 못 맞춰서. 응? 못 맞춰서. 너 충암초등학교 나왔어? 응. 아직도 연가초등학교에 잘 있냐? 네? 연가초등학교에 잘 있어? 저. 네. 너 저기 어제 과학 어디까지 했니? 그래서 과학 공부. 동물. 과학 공부. 동물. 지금 물론하고. 됐어. 자, 여기까지 질문. 없나? 은진아 빨리 질문해. 너 질문 많은 것 같아. 너네 지금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잖아. 빨리 해. 지금 아니면 해줄 수가 없어. 지나가고 나면 선생님 머릿속에서 떠나간단 말이야. 선생님은 이게 아이디어가 이게 많은 사람이라서 순간 생각나는 아이디어 지금 여기서 작년에 했던 수업하고 또 달라. 그래서 이거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지나가고 나면 이게 또 지나가고 나서 생각나서 짚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하면서도 계속 머리는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밥 깔아줄 테니까 질문하고 넘어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지서가 여기 영상 녹화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나중에 꼭 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꼭 봐야 돼. 장점으로 단점을 부각시키는 거, 단점으로 장점을 부각시키는 거. 잘 봐. 선생님이 내가 왜 자꾸 나를 훑어. 선생님은 몸무게가 얼마냐면 100kg이야. 이게 살찐 게 장점이 될 수는 없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선생님이 나는 내가 인정을 안 해. 근데 선생님이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좋대.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몸으로 먼저 이렇게 얘기를 갖다 꺼내기보다는 내 목소리를 먼저 들려줘. 그럼 호감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내가 나타났을 때도 별로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 근데 내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가면 왜요? 이렇게 돼. 나 하려고 그랬더니 뭘 근데 목소리부터 들려주고 가잖아. 이렇게 돼. 장점의 부각과 단점의 부각의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건 이게 단점을 갖다가 가리고 장점을 갖다 내보낼 것인가, 그 다음에 장점을 먼저 띄운 다음에 단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 이게 지금은 이게 사실 감이 잘 안 와. 근데 주제를 가지고 이거 만져보면 금방 할 수 있어. 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점 적으세요, 단점 적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작년 지금 올해 아까 2월달까지 배워가지고 간 친구들 있잖아. 그럼 그 친구들은 장점 단점만 적을 거야.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3월달은 뭐다? 실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포장시켜주는 게 바로 3월달이야. 3월달 수업이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저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깎아주는 게 아니라 저걸 선생님이 깎아서 모양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가르쳐주는 수업을 갖다 우리 3월달에 할 거야. 이게 주제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해도 실질적으로 저거 깎는 것만 제대로 연습해도 어떤 주제가 나오든
뭐든지 간에 겁 안 먹을 수 있어. 너희들이 중학교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주제 어떤 게 나올지 되게 고민이잖아. 주제 어떤 게 나와도 다 담을 수 있다니까? 진짜? 이거는 6년 동안 써먹는 기술이야. 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고등학교 때 3학년이냐고? 아까 첫 번째 얘기했지? 영재고등학교 애들이 영재성 입증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내면 너희는 학교 갈 때 생활기록부에 낼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어? 없잖아. 대회밖에 없어. 서울시에서 입상한 자료들, 전국대회 입상 자료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올림피아드 성적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외부상이잖아. 그럼 일반 고등학교는 어떻게 해? 외부 대회 수상 실적을 기록해줘야 될 거 아니야. 2019년도 서울대 입학한 여학생의 수상 기록물 개수가 270개야, 얘들아. 이제 다시 그 시대가 다시 온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서 너네들 실력 탄탄하게 만들어야 돼. 너네 내신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면서 KM하고 모르까지 한다고? 그거 못해. 너네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배워서 내가 언제든지 배우는 내가 가볍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 수업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엄마가 왜 보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 그거를 갖다가 너네들이 느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질문이요. 없어요? 지워도 돼요? 지운다? 그러면 지워도 돼? 결론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 자, 그래서 본론에서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자, 주제에 대한 사건에 대한 그리고 장단점의 해석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해석이 들어갈 때 반드시 출처에 대한 근거에 분석 자료가 들어가면 좋겠고, 그 다음 나는 창의적 대안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적을 때, 첫 번째는 여기서 일반적인 대안, 그다음에 2번적인 거는 기술적 대안. 그리고 하나 더 적어주면 이거는 모든 거에 다 통용되어질 수 있는데 중학생들이 이 대회를 갖다가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선생님이 저기서 설명을 뺐는데 바로 뭐냐면 법률적 대안. 실제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률적 대안을 우리가 묶어놓는 것들이 많아. 근데 뭐든지 이런 거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지진세를 갖다 내야 되는 것도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 법률적 대안은 너네가 꼭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가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중요도로 따지게 되면 얘가 별표 3개면 얘는 별표 2개 정도 돼. 이거는. 내년이 되면 이 주제 틀은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지? 선생님한테 지금 2년째 수업 듣고 있는 사람들은 주제가 이게 틀이 쓰여지긴 해도 주제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더 채워지니까. 자, 이번엔 결론이야, 결론. 결론은 사실은 이게 선생님이 딱 표현을 갖다가 할 때 서론 같은 결론이야, 된다. 대부분들이 본론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충실하게 쓰다 보니까 이 3페이지 중에서 하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본론이야.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짧게 이 페이지 중에 요만하게 조금 적는 사람도 있는데
서론 같은 결론, 즉 한 페이지를 다 결론으로 채워도 돼. 결론이 너네들한테 왜 승부수가 되냐면, 자, 그걸 이제 얘기해 줄게. 아까 선생님이 마지막에 결론 파트에서 서론에서 내가 적지 않았던 뭘 적느냐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주장을 갖다 적는다고 그래. 주장. 근데 주장을 적을 때 보통 주장을 이렇게까지 해놓고도 주장에서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 왜 마무리가 안 되냐면 주장은 있잖아 얘들아, 세 줄에서 네 줄이 돼도 상관없어. 근데 주장에서 너희들이 적을 때 이걸 그냥 적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적어야지. 얘를 여기서 끄집어 이렇게 올려야지.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 대안에서 했던 것들과 기술적 대안에서 했던 것들과 법률적 대안에서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2번과 그다음에 3번의 이 두 가지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주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2번이 뭐야?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꼭 해줘야지. 그냥 단순하게 주장으로 끌고 가면 안 되고 비교를 한 상태에서 한 번 더 꾹 눌러주는 이 부분이 필요해. 이게 쉽게 하면 2차 감정인 거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대부분들 모든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90%가 여기까지 하고 끝내. 그러면 이 계획서는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 장담하는데 학교에서 대표로 가기 힘들고 학교에서 상 많이 받아봐야 동상 정도, 장부상 정도에서 끝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넘어선 단계가 진짜 실전 단계. 여기서 이제 조금 넘어서면 들어가는 게 뭐냐? 그래서 좀 이제 뺐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기대효과가 들어가. 자, 여기 기대효과 들어간 부분은 뭐뭐 했으니까 당연히 지진이 이제 우리가 일어났을 때 그런 대비가 준비가 될 거다. 이게 우리가 표현했다는 거 간단한 거. 쉽게 말하면 미래에 우리가 예측이지. 내가 이거 대안점을 갖다 제시한 걸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예상, 예측.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여기까지 하는 게 일단 아까 기본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계요서의 마지막 히든을 장식할 수 있는 마지막 별표. 그게 바로 뭐야? 미래가치야. 자, 미래적 가치에는 3개가 들어가. 하나는 도덕적 가치. 도덕적 가치라고 하는 이 말이 어려운 사람은 이거를 갖다가 윤리적 가치로 바꿔도 돼.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같이 묶어.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로 하나 넣어줄게요. 여기 원래 작년까지 써먹던 틀이 이게 3개였잖아. 하나가 뭐가 들어가냐면 올해 제일 중요한 거, 기술적 가치. 자, 올해 여기 그러니까 기술적 대안이 들어간 것도 올해야. 명칭 쓴 거 올해 처음이야. 기술적 대안이라는 명칭. 그래서 기술적 대안이 들어가기 전에 기술적 가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이 미래적 가치를 어떻게 쓸지 모른다면 기대효과에다가 이걸 덮어서 써도 상관없어. 그러면 이 기대효과가 내용이 한두 줄까지 끝날 거에 어떻게 돼, 내용이? 풍성해지겠지? 근데 이거 두 가지를 합쳐도 상관없는데 그건 너네들이 나중에 가서 판단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일단 도덕적 가치를 어떻게 쓰냐면 자, 도덕적 가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 책임 윤리야. 책임. 뭐뭐에 대한 책임. 뭐뭐에 대한 윤리. 자, 이번에 그 트리키의 지진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니? 죽었잖아. 많이 죽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죽음을 갖다가 우리가 애도하지 않고 각 나라들에서 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을 파견했지? 우리나라에서도 소방관 80명이 갔어. 근데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아는 사람?
갔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를 빨리 떠나야 될 상황이 된 거야. 뭐 때문에? 트리키의 폭동 때문에.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고 폭동.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진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이 분노가 너무 찌르다 보니까 구출 작전이 안 되는 거야. 폭동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철수했어. 초반에. 우리나라는 거기에 남아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책임과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따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도와주러 오잖아. 우호 관계가 되니까. 그럼 이 책임 윤리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형성이 되냐면 국가적, 단체적, 국가적인 거는 우방 관계이고 단체적인 거는 우호 관계야. 그래서 우방과 우호 관계에 대한 뭐가 필요해? 개선이 되겠지. 근데 개선이 되면 이게 뭐가 바꾸냐면 세계적 관계들에 대한 이 부분이 즉 협약 관계가 이걸 지도화시켰을 때 지도가 뭐하나? 그래서 이 세계적 관계에 대한 협약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경제적, 군사적, 그 다음에 대립이 돼.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경제적,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대립을 갖다가 형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앞으로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열망이 더 커지냐면 사회적, 경제적 가치 부분에서 당연히 여기 제일 쓰기 좋은 거 실업률, 그 다음에 취업률 에 대한 이 부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이건 증가하는데 감소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시를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자 경제적 군사적 대립이 있게 되면 제일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뭘까? 문화적 OTT 그리고 또 하나 여행 상품이 새롭게 선보여요. 선생님이 여기서 여행 상품 얘기를 갖다 했는데 자 사회적 경제적에 대한 부분에서 실업률, 취업률 변화하고 문화적으로 OTT가 발달하는 것들 다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갑자기 여행 상품이 나왔느냐?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풀리면서 이제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정보 747 대한항공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수송했던 그 비행기가 뭘로 바뀌었어? A380 기종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2층 에어버스 있는 거. 근데 최근에 나온 건 그 A380보다 훨씬 더 커. 근데 왜 자꾸 큰 비행기를 만드는 거야? 사람들 많이 실어나려고? 아니야. 가방? 짐 실어나려고? 그거 같이 실어나르기도 하는데 이제는 그 원래 화물 비행기가 따로 있잖아. 화물 비행기가 훨씬 더 커. 근데 왜 자꾸 큰 비행기를 만드는 걸까? 한 번에 항공하고 살아가고 너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직항노선 개발되는 거 알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어디 공항을 만들고 있냐면 마추픽추 공항을 만들고 있어. 마추픽추에 우리나라에서 거기 앞에다가 우리나라에서 거기까지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그 가능한 얘기냐 그게? 여기 혹시 멕시코나 브라질 가본 사람? 없나? 가는데 1박 하고도 2일이 걸려. 우리나라 절대 하루에 못 가. 어디 가도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다시 내려가야 돼.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오고 가는 것만 3일에서 4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행은 일주일 가면 3일밖에 못 있고 오고 비행기 타는 시간이 3, 4일이야.
그2인데 이제 비행기가 꺼진 이유는 짐을 실어나가는 게 유형이 아니고 한 번에 가기 위한 연료를 싣는 데에 큰 비행기가 필요해. 그럼 뭐가 발달한 거야? 자, 여행 상품이 발달한 거야? 아니면 기술이 발달한 거야? 그래서 기술이 발달한 거야. 그래서 기술적 가치가 중요해. 그래서 기술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산업 상품에 대한 이 부분을 만들 수가 있어.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테슬라에 관심이 없지? 테슬라 관심 없어, 일론 머스크는. 왜 테슬라에 관심이 없을까? 일론 머스크 왜 관심이 없을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 화성에 도시 짓겠다고 말했잖아. 고집 부리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1, 2년 내에 화성에 도시가 생길 거야.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좀 깨짝깨짝거리고 있네. 화성에다 도시 만드는데. 지금 전기차 만드는 데가 한두 군데니? 그럼 걔네들한테 맡기고 나는 뭐해? 새로운 데로 가는 거야. 기술적 가치에 대한 이 부분을 새롭게. 그러면 너네 스페이스 X 비행기는 일반 비행기처럼 이렇게 착륙하는 비행기가 아니고 우리 그 우주항공선도 콜롬비아 같은 것도 이렇게 내려오잖아. 근데 이 스페이스 X는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렇게. 비행기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선다고. 그리고 최근에 나사에서 중력을 갖다가 이기기 위해서 처음에 발사할 때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모하잖아. 그래서 너네 고무 밴드 있지, 고무 밴드, 새총 밴드. 그 밴드처럼 밑에다가 이걸 해서 비행기를 로켓을 쏘아 올리는 실험을 하고 있어. 초반에 연료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되어지는 것들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대는 이 새로운 산업, 새로운 상품이라고 하는 건 어디 산업이겠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온다 그래? 우주항공, 우리 저쪽에 그 밑에 남해, 그러니까 어딘가에 우리 항공 우주 산업 단지가 있잖아. 근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야, 얘들아. 공무원. 근데 연봉이 얼마냐? 10억이야.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연봉 10억인 그 공무원이 있어? 없단 말이야. 대통령도 안 돼. 대통령 1억 4천이야. 근데 10억짜리 공무원들이 나온다니까? 너네 허준이라는 사람 알지? 허준이 누구야? 그밖에 알아? 국가에서 허준이 수학연구소를 설립해서 거기에 가는 애들은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군대도 면제해주지. 군대 면제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기술적인 가치를 두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모든 분야에서. 근데 이 맥락은 도덕적 가치,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서 요 내용 있지? 요거는 어떤 틀이 나와도 어떤 주제가 나와도 요거 내용 벗어나지 않아. 이거 그대로 써도 돼. 그래서 바꿔주는 거야, 이게. 요거는 절대 까먹지 마라. 이거는. 자, 여기까지 질문. 질문이요. 시연아 질문 없어? 안 졸려? 괜찮아? 이거 더워서 졸릴 사람 없어? 덥기만 해? 꺼줄까? 땀나서 저기 뭐 입고 왔는데 30도야. 와.